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50억 달러치만큼의 니켈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50억 달러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은 약 6.5조 원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5년간에 걸친 장기 계약으로서 과거 문제가 되었던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계속해서 장기 계약으로 대응해 나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고위 강요가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내용은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트 핀자르 판자이탄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테슬라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벌써 두 가지 훌륭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사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테슬라가 단순하게 원자재를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게 아닌 기가팩토리를 인도네시아에 지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여러 번 어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기가팩토리가 건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테슬라에게 바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테슬라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기가팩토리가 새롭게 건설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총에서 올해 말에 기가팩토리가 어디에 새롭게 건설될지 발표한다라는 말을 일론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론이 주총에서도 말을 했던 캐나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서 최종 조립이 북미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도 이 북미에 포함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기가팩토리가 건설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일론을 찾아와서 이와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래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다라는 공문서는 몇 달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생산 능력과 효율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벌써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가 추가로 확장하는 걸 올해 말에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테슬라가 이처럼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테슬라에게 협상 우위를 주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단순하게 원자재 수출하는 거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하게 원자재 수출이 아니라 공장을 지어서 그 원자재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을 통해서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공개된 니켈 장기 계약 정도 수준으로 끝이 나게 될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EV 볼륨제를 통해서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잡음 혹은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배터리 전기차 BEV 안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도 2분기 2021년도 21.6%에 비해서 16.5%라는 거진 5%가 떨어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한 퍼드가 나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만약 여기에 당한다면은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모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퍼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021년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46%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BYD 같은 경우는 241%나 성장하면서 성장률로 봤을
때나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나 그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주장을 분명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BYD가 판매하는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과 한 대 판매당 순수익을 테슬라랑 비교해봐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 2분기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라는 내용, 혹은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벌써 오늘부터 기가 상하이의 생산 능력은 최대치를 새롭게 갱신하며 올라가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나머지 다음 분기 기가 상하이가 주도해서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내년에 생산 능력이 올라가며 전체적인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로 반박을 다 한다 하여도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바로 다음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기차의 침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몇 %이냐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였고, 올해 3분기, 4분기 침투율이 계속 증가해서 결국 12.6%를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10%를 통과하였습니다. 2년 전에 전기차 침투율이 5%가 되지 않을 때 조만간 10%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건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는 20%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보다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에서 오는 판매량 증가는 이 안에서 전기차 기업 내에서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시장을 가져온다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나가며 내연기관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정말 옛날부터 했었죠. 그런데 이 주장이 단순한 대내망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큰 산을 보는 것이지 그 조그만한 일부분인 전기차 기업끼리 서로 싸워가면서 누가 큰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잡아먹으면서 그 시장을 뺏어오느냐라는 게 주요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 속도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얼마나 뛰어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 생산 능력이 올라가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업 밸류에이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상하이는 지금부터 가장 가파른 속도로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테슬라의 생산량을 견인해 나가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게 솟구치는 날이 정말 길게 보더라도 2023년도 상반기 안에는 주가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FSD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통해서 8월 20일 10.13 혹은 일론이 좋아하는 밈 숫자인 10.69 버전이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버전이 상당히 큰 개선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론이 어닝콜에서 FSD 10.13 버전과 관련해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번 10.13 버전은 구조에서 큰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10.12에서 10.13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업데이트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일론이 좋아하는 수치인 10.69라고 불러줘도 될 것 같다라고 지난 어닝콜에서 밝혔었는데, 결국은 그 10.69 혹은 10.13 버전이 이번 20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10.13 버전에서 개선되는 내용들인데, 나중에 10.13 버전이 배포되고 난 다음 실제 주행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블랙 씨가 올려주신 지난번 테슬라 5대1 주식 분할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지난번 주총으로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었고, 이번 달 25일 3대1 분할이 진행되게 됩니다. 과거 테슬라의 5대1 주식 분할이 결정되었던 8월 11일에서 8월 31일까지 무려 81%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11% 상승할 때 테슬라의 주가가 81% 상승했다라는 점은 그동안 밸류에이션에 맞지 않은 낮은 주가를 가지고 있던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변명 삼아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또 테슬라 전기차 판매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의 생산 능력 확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1,400
1,300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주식 분할을 변명 삼아서 다시 한번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걸맞는 주가를 되찾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